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세계 최초의 디지털 교과서라는 주제로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또 시범 도입이 될 텐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교육부가 2025년 1학기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2028년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년과 과목을 조금씩 늘리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의 AI 서비스를 활용하면 학생별 교육이 가능해져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이들의 수가 5만 6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거기에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도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더 의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미 학교 밖에서 스마트폰 온종일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까? 라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스템은 없고 도입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선 교사 중에 AI 기반의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또 디지털 교과서 실체가 아직까지 모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시행을 8개월가량 앞둔 지금까지 디지털 교과서는 검정심사가 끝나는 11월에야 공개된다는 점이 있고요. 물론 지난 7월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과정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시험용인 프로토타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 튜터,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오류가 발생할 때 조치하는 기술 지원 기관도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아이들이 테스트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우려가 또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우려 한번 살펴볼까요? 특수교육학자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디지털 교과서가 과연 종이 교과서보다 효과적인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수기하는 과정이 빠져있다 지적을 했고요. 한정윤 한국교육개발연구원께서는 디지털 기기 과의존, 디지털 윤리 문제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찬 교수께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주체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 1, 2년의 교원 연수와 시범 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도입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해야죠. 디지털 교과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죠. 이게 기사에 보면 여기는 발제는 안 되어 있던데 선생님들이 디지털을 해본 적이 없대. 네. 발표된 지가 언제인데. 야,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간대. 그리고 지금 AI가 난리가 나고 챗 GPT가 이렇게 하는데 써본 적이 없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신 분들을 저 1, 2년 연수한다고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납니다.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수업하실 때 앉아서 완전 정복 그대로 읽어주셨거든요. 일어선 적이 없어요. 그 선생님은. 그리고 본인이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딱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완전 정복을 그대로 읽어주십니다. 그때 되게 고마웠어요. 완전 정복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마치 전부 다 무슨 스승님처럼 행동한 것 같은데 저게 되니까 실제로 애들만 손해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고된 게 언제고. 다른 정책은 그렇게 준비가 돼서 한 게 있나요? 의대 정원은 둘째치고 어느 하나는 아무 문제 겪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더군다나 AI나 디지털 쪽은 예측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인간이 종이만 가지고 하던 것에서
네트워크가 되고 하는 거로의 변화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물론 뭐 내년에 실시된다고는 하지만 디지털과 종이 교과서 같이 쓰는 거 맞고요. 종이 교과서도 솔직히 뭐 교육과정 바뀌었어도 채택돼 가지고 발표되기 전까지는 못 봐요. 알 수 없어. 그거는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왜 얘만 데리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당장 아이들 입장에서 당면한 문제의 최고봉은 고교 학점제 시행이 됐는데 정시가 늘고 있고 수능 중요도는 더 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고2, 고3 때는 수능, 아니 특히 고3 때 수능 공부를 아예 못하게 해놓은 고교 학점제인데 심화, 진로 선택, 융합 선택해야 되는데 수능은 1학년 거 위주로 나오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과목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EBS 50%가 연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당장 눈앞의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건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된다. 우선순위가 좀 뒤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혼자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교육부가 전 인구를 다 교육부 간부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교육부가 하는 건 정책을 마련하고 이 정도를 해. 그럼 당연히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 아이들이 가장 잘 적응할 확률이 그럴 수 높죠. 있겠죠. 항상 친숙하게 사용하던 것들로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학종을 이렇게 말기라고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의미가 없어요. 정시가 늘면서 학종 인원이 줄어가지고, 더군다나 공정성 강화란 미명하에 다 빠졌어. 볼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적 순으로 뽑는데, 이 학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사실은 여기는 지금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은 아이가 로그인을 하면은 내가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과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수행평가라고 하죠. 공동작업을 했으면 그 공동작업한 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종에 보면은 막 요즘 학종하면은 1번이 성적이고 그 다음에 세특 잘 써주라고 난리잖아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특은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은 세특을 안 써줘도 애들 뽑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을까? 왜 우리나라만 이 세특에 날릴까요? 미국 애들은, 유럽 애들은 학교에서 수업이 그냥 그 세특이에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요 주제를 가지고 뭘 할 텐데 각자 준비해 오거나 팀별로 준비해서 발표하거나 토론을 해보자. 근데 못했어. 그냥 감점이야. 그 무슨 세특으로 얘네들이 안 해왔다 해왔다가 아니고요. 그냥 100점 만점에서 20점이 날아가는 거야. 다른 팀은 100점이고 얘네 팀은 80이야. 그럼 얘는 여기는 뭐 아이비리그도 가지만 이 친구는 주립대 가야 돼. 그냥 점수예요. 그냥 거기 그럼 굳이 얘가 세특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볼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세특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말 유명무실합니다. 50점 만점인데 기본 점수가 48점이야. 해왔든 안 해왔든 48점이야.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얘가 그래 필기시험 50점에서 몇 점 받았고 이거 48점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점수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선생님이 코멘트를 뭐 탁월하게 했다는 등 꼴값을 떨고 있는 거지. 실제로 여기대로 되면 저는 선생님들이 세특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점수로 반영하면 되잖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 여기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의 생태를 영상으로 보면서 본인의 느낀 점을 정리해서 수업 시간 내에 제출이야. 안 한 놈이 있어. 5점 깎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한 학기 동안 점수가 돼서 성실하게 수업 따르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막 한 친구는 100점을 받을 것이고, 내려는 거 안 내고 딴짓하고 뭐 흥미도 없고, 이게 머리가 나쁜 거랑 다르잖아요. 나는 사회 과목에 흥미가 없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 친구는 50점이 나와야지. 그러면 대학이 얘는 100점이니까 뭐 1학년 교육과정에서 뭘 했는지는 알 거고, 그럼 그대로 뽑으면 되잖아. 그게 학종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뭐
요즘 뭐 그게 화두잖아요. 세특을 선생님 저한테도 맨날 물어보면 세특을 잘 써준 거 맞나요? 도대체 왜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의 평가권은 얘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했으면 점수가 안 좋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 사실은 여기는 그게 숨어져 있어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점이 실제로는 교권 강화나 교사들의 평가권도 제대로 돌려주는 것에 기여를 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대하는 면이 크죠. 물론 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삑사리가 나면 안 되겠죠. 뭐 서버가 다운된다든가 아니면 뭐 정보가 개인 정보가 누출돼가지고 난리가 났다든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혼선만 있지 않는다면 초기에 잘 자란 시행착오, 예를 들면 도구를 다루는 디지털이란 도구와 종이. 처음에 종이책이 나왔을 때 그랬을 거 아니야. 어떤 애가 손에 벼었어. 이걸 써도 되나? 뭐 그런 정도의 뭐 잘 못 써. 그럼 알려줘야죠. 초반에 알려주고 선생님들도 자기 밥벌이 수단인데 분필만 중요하나? 그 열심히 자기도 익히고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익혀야죠. 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뭐 분자생물학을 비롯해서 새로운 의학의 영역이 과학이 발전하면 개척되면 개척될수록 공부해야 돼요. 70 먹은 의사 선생님도 공부해야 되고 저도 지금 이 나이에 입시 맨날 공부해야 됩니다. 똑같아. 그런 측면에서 잘 적응하고 저는 우리 한국 교육이 지금 제가 입시를 하면서 가장 최근에 가장 최악인 것 같은데 온갖 모순이 다 몰려 있고 완전 따로 놀고 그런 거를 하나로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고교학점제, 디지털, 그다음에 정말 이 말기에 몰려 있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 또 일부에서 되고 있는 IB를 어떻게 도입하냐에 대한 건전한 논의까지를 버무려 가지고 적어도 한 3, 4년 내로 방향성 정도는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데 있어서는 뭐 나름 터닝 포인트도 돼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